자, 이번 영상부터는 일반 동사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5강부터 동사편을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비동사편, 조동사편을 마치고 이제 일반 동사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동사라는 명칭을 붙여갖고 부르고 있으니까 일반 동사가 아닌 것들도 있단 얘기네. 안 일반 동사가 있단 얘기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동사를 보고 이게 일반 동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안 일반 동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미 우리는 안 일반 동사에 뭐뭐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계속 공부해 왔어요. 첫째,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얘는 안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5강부터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일반 동사는 조동사예요. 사실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저는 이 학설을 따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의 구분에 넣지 않아야 하는 건데 많은 책들이나 많은 영상에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구분하고 있으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넣어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3가지 am, are, is, 조동사 5가지 will, shall, can, may, must 이렇게 합쳐서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전부 다 일반 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 일반 동사에는 2가지 비동사와 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조리 일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3가지 영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 애매하게 걸쳐 있는 애들이 있어요. have 동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동사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걸친 애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추후에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하시면 깔끔하냐면, 자,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다. am, are, is 비동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조동사가 있다. 괄호 열고 사실 동사는 아니지만 괄호 닫고 will, shall, can, may, must 이렇게 합쳐서 8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일반 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일반 동사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do verbs 이렇게 불러요. 두 동사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영문법에서도 일반 동사라는 말도 쓰고 두 동사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근데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일반 동사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반 동사는 동사계의 보스다. 동사계의 대장이다. 금수저 집안이다. 일반 동사 집안은 금수저 집안이에요. 왜 금수저 집안이냐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비동사 꼴랑 3가지 am, are, is 조동사 꼴랑 5가지 will, shall, can, may, must 근데 일반 동사는 수천 개가 있죠. 그죠? 다 세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수천 개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막강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이란 얘기는 자기들이 직접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일까? 따로 부리는 하인이 있다는 얘기일까? 그쵸, 따로 부리는 하인이 있어요. 잘 사는 집에 가보면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도 있고 운전을 해주는 운전기사도 있고 집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정원을 가꿔주는 정원사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는 귀족 동사다. 금수저 동사다. 그래서 얘네들은 하인을 가지고 있다. 요걸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인이 3명이나 있어요.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정원사 이렇게 있듯이 일반 동산의 집안도 일반 동산의 가문도 하인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바로 두 계열이거든요. do, does, did 요 놈들이 일반 동사의 하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일반 동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하인들이 착착착 나서서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하인들이 딱 나와서 그 일을 해치우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일반 동사의 부정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리고 일반 동사의 강조문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일반 동사에게는 하인이 있다. 3명이나 있다. do,
does, did.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도치구문 공부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빈도부사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always, 항상, usually, 대개, 보통은 이런 부사를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빈도부사에게는 문장에 들어갈 정해진 위치가 있죠. 이 빈도부사의 위치 같은 거를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사항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일반 동사는 금수저다, 귀족 가문이다, 대장이다. 두 번째, 그래서 하인이 있다. do, does, did. 얘네들이 일반 동사 가문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준다. 이렇게 일단 하나 정리해 두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수천 개나 있으니까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있죠. run, 달리다, swim, 수영하다, get up, 일어나다, look at, 뭐뭐를 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get up, look at처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걸 수거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구동사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동사가 한 단어짜리 동사도 있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엮여진 뭉탱이 동사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편합니다. 세 단어짜리도 있죠.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 얘도 일반 동사예요. 간혹 가다가 이거를 법조 동사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분명히 일반 동사예요. 다음 영상에서 의문문, 부정문 공부하실 때 얘가 왜 일반 동사인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nk, 이런 동사도 있죠. 생각하다. 우리가 흔히 동사 그러면 움직일 동자를 쓰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단어들 위에 있는 run, 달리다, swim, 수영하다 이런 것들만 동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비물리적인 움직임도 동사에 들어가요. 방금 말씀드린 think, 생각하다.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움직임이 안 보이죠. 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어떤 녀석이 졸면 야, 너 왜 졸아? 이렇게 말했을 때 걔가 졸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겉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얘가 진짜 졸았는지 뭔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얘가 졸면서 코를 골거나 고개를 주기적으로 끄덕끄덕하지 않는 한은 얘가 잤다라는 걸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think, 생각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다, love, 이 단어도 마찬가지죠. love, 사랑하다라는 동사도 겉으로 움직임이 안 보이니까 맨날 여친이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 진짜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맨날 물어봐. 마음 같아서는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너를 향한 이 하트가 팡팡팡팡 움직이는 걸 봐라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love, 사랑하다. 얘도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다 보니까 맨날 여친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야? 이러고 추궁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가방도 사주고 맨날 늦게까지 데이트하고 나면은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이렇게 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가끔은 확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stay, 머무르다, feel, 느끼다 이런 동사들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얘들도 동사구나 약간 희한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웬만한 동사들은 다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장을 봤더니 단어가 다 어려워.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를 한 단어도 모르겠어.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놈이 동사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또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한 단어가 품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에서는 제가 알기로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fool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fool
명사로 쓰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게 동사로 쓰면 속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저 단어 fool이 명사로 쓰인 건지 동사로 쓰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주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것이고 동사를 찾았으면 그 앞이 주어가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영어의 문장은 순서가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를 찾았어? 그럼 뒤에 동사 나오겠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동사를 찾았어? 그럼 그 앞에가 주어겠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리를 적용 못해서 영어 실력이 맨날 제자리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you fool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분명히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찍혔다, 문장이다 라는 얘기는 저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니까 그래요. you라는 단어는 하늘이 무너져도 명사죠. you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you, 너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로 쓰였을 거예요. 너는 이런 뜻으로 주어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me라는 단어는 저것도 분명히 명사죠. 그러면 이때 쓰인 fool이라는 저 단어는 명사 바보라는 뜻일까요? 동사로 속였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여기서 fool 저 단어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 근거가 뭐다? 첫째, 얘는 마침표가 찍혀서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you도 명사고 me도 명사야. 그러면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건 fool 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장을 해석하고 어떤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임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you라는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fool 쟤는 동사여야만 해요. 또 그래야만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인식만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계시고 이걸 늘 활용하시면 영어 실력 정말 빨리 느실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2강에다가 문장의 성립 원칙을 넣고 3강에다가 본동사 찾기 영상을 넣어놨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동사를 운영할 때 3인칭 단수 현재 이 원리를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아는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시거나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어렵고 까탈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 이거를 줄여서 3단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문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3인칭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이고 그 다음에 단수이고 여러분들 이고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일반 동사 뒤에는 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이런 원칙이 영어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간혹은 현재라는 말을 빼고 3인칭 단수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를 앞머리만 따서 3단현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원칙이 적용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주어는 3인칭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어는 단수여야만 하고 세 번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3인칭 단수 현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두 갖춰졌을 때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동사에 따라서 es를 붙이기도 하고 약간 더 다르게 변형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는 거니까 어떤 놈은 s를 붙이고 어떤 놈은 es를 붙이고 어떤 놈은 ies를 붙인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부를 잘 못했던 원어민들조차도 이거 잘 모르고 틀리는 사람 많습니다. 원어민들도 틀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필요 없고 그리고 따로 끄집어내서 공부해야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S로 끝날 거냐, ES로 끝날 거냐, IES로 끝날 거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되는 부분이지, 이것들을 따로따로 싹 모아갖고 또 달달달달 외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펠링에 관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3인칭일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주어가 3인칭이란 얘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인칭이 중요해요. 제가 이 명사의 인칭을 구분하는 법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명사의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명사에는 인칭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명사입니다. 어떤 명사는 인칭이 있고 어떤 명사는 인칭이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명사에는 인칭이 있다. 1인칭 명사는 딱 두 단어예요. I, we. 2인칭 명사 딱 한 단어입니다. you. 그러니까 1인칭 명사, 2인칭 명사 합쳐도 꼴랑 세 단어인 거예요. I, we, you. 자, 그럼 나머지 명사들은 전부 몇 인칭이다? 3인칭 명사예요. I, we, you를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은 모조리 3인칭 명사가 되는 거예요. 4인칭, 5인칭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사의 인칭은 딱 3개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런데 우리 가끔 이런 거 불만스러울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단수든 복수든 동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처럼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동사에 이렇게 s가 붙는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쟤네들은 왜 저러지? 참 이상한 애들이네. 왜 주어의 수와 인칭에 따라서 저렇게 동사가 바뀌는 거야? 정말 이상하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원칙이에요. 문장이 길어지면은 어떤 놈이 주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이놈이 주어다, 저놈이 주어다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심지어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동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놈이 주어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they라는 명사가 있고 또 she라는 명사가 있는데 동사에 pays라는 동사가 쓰였다고 해볼게요. 지불한다 라는 얘기죠.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누가 지불하느냐가 중요하겠네. they가 지불한다는 얘기일까? she가 지불한다는 얘기일까? 당연히 pay라는 동사에 s를 붙였어요. 이렇게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they가 지불해야 되는 걸까? she가 지불해야 되는 걸까? 당연히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she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서 주어가 누구인지 혼동스러울 때 이 3인칭 단수의 원리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쟤네들은 저런 원칙이 있지? 라고 불만을 가지실 게 아니라 우리말에도 저런 원칙이 있으면 분쟁이 좀 덜 생길 텐데 하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3인칭 단수 현재를 적용해서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un, 나는 달린다, 이런 뜻이죠. You run, we run, 우리는 달린다. 자, 근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He run,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he, 주어가 3인칭이잖아요. 게다가 그는 그랬으니까 한 명이에요.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까지 정확하게 조건이 갖춰져 있고 run이라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 딱 갖춰진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으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he runs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인칭 단수 현재 무슨 의미예요? 주어가 3인칭이고 주어가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3단현,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쵸?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는다, 이런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he can runs, 요거는 어떨까? 요것도 틀려요. 왜? 3인칭 단수고 뭐고 간에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 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 원칙입니다. 그래서 he can runs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he can run 이렇게 쓰셔야 맞아요. 자, 그렇다고 또 3인칭 단수 적용시킨다고 he can's run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can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는 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는 더더욱 아니니까 3인칭 단수 현재라도 조동사에는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3인칭 단수 원칙에 이미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여기까지는 맞지. he,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 can, run, 현재 시제 맞잖아요. 그러나 3인칭 단수 현재가 적용이 되면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그랬어요. 조동사 뒤에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건 혼동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he can run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he can run 이게 맞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거 아니고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하지만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He runs.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건 맞아요. 근데 동사가 과거형이야.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는 과거형이니까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과거형이니까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s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he ran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they runs. 이거는 어떠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렸어요. they, 그들이라는 주어는 3인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들 그랬으니까 여러 명이야. 최소 2명 이상이야. 3인칭 단수일 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얘는 단수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y run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문도 한번 보실게요. I have some money. 나 돈이 좀 있어. 아주 평범하고 쉬운 문장이죠. You have some money. 너 돈이 좀 있어. 아주 평범하고 쉬운 문장입니다. We have some money. 우리는 돈이 좀 있어요. 다들 좋겠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she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주어 she가 3인칭이고 단수잖아요. 게다가 동사 have 얘는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네. 3인칭, 단수, 현재. 그러면 s를 붙이라 그랬죠. 어디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동사에다 붙이라 그랬으니까 she has some money 이렇게 쓰면 될까?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ave는 3인칭 단수일 때 약간 다르게 변하죠. 어떻게 변하나요? she has some money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she has some money. 요거는 어떠세요? 자,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had, 쟤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하나가 빠지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만 s 붙는 거지. 저렇게 3인칭 단수 과거어 조건이 하나 안 맞아. 그러면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she had some mone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건 어떨까요? She may has some money. 요거 맞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3인칭 단수까지는 맞는데 may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잖아요. 조동사가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져도 뒤에 동사 원형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she may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그녀는 돈이 좀 있을지도 몰라. 추측이죠. 당연히 she may have some money 이거 안 됩니다. 3인칭 단수 현재는 일반 동사에 s를 붙이라는 얘기지 조동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may 뒤에다가 s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Tom and Jane has some money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안 되는 거예요. Tom and Jane, 탐과 제인 그랬으니까 주어가 3인칭인 건 맞아요. 탐과 제인 모두 3인칭이에요. 근데 주어가 두 개야, 두 개. 탐과 제인 접속사로 정확하게 연결이 잘 돼 있죠.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하면 주어를 2개 쓸 수도 있고 동사를 2개 쓸 수도 있어요. 주어가 2개 이상이거나 동사가 2개 이상이다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가 개입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죠. 어쨌든 탐과 제인이 주어예요. 탐과 제인이니까 2명이잖아. 그래서 얘는 복수예요. 3인칭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네.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 원칙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has가 아니고 정확하게 have 그대로 쓰시면 맞습니다.
Tom and Jane have some money.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3인칭 단수 현재에 대해서 가르쳐 줬더니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you always cry. 이 문장에서 왜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데 always s를 붙였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말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게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원칙을 대할 때 갖는 자세구나, 이래서 공부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3인칭 단수 현재 원리 정의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원칙과 정의는 항상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자, 3인칭 단수 현재 어떤 원리였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면 이때 일반 동사 뒤에는 s가 붙는다. 어디에 붙는다고? 일반 동사 뒤에 붙는다고. 근데 always 제가 일반 동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쟤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예요. 부사는 3인칭 단수 원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저때 붙은 s는 3인칭 단수와 관련 없이 그냥 단어 자체에 붙은 s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게 궁금했던 거야. 주어가 you, 2인칭인데 왜 s가 붙었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인칭 단수 현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냐면 3인칭 단수일 땐 s가 붙는다. 그냥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3인칭 단수일 땐 s가 붙는다. 3인칭 단수와 s 요거 두 개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you 3인칭이 아닌데 always 여기에 s가 있으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의와 원칙은 정확하게 알아두실수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수월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s가 붙는다. 근데 어디에 붙는다고? 그렇죠. 일반 동사 뒤에, 그 문장에 사용된 일반 동사 뒤에 s가 붙는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반 동사의 개념, 비동사 빼고 조동사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일반 동사다 라는 점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일반 동사를 사용하실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이 일반 동사의 시제가 현재라면 동사 뒤에 s가 붙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이든 단수든 상관없이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 의문문 부정문, 조동사 의문문 부정문이랑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